네, 구글 사이트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평중학교 체육교사 김동우입니다. 온라인이어서가 아니라 체육 수업이라서 그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도구들인데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금부터 사례 나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저희 학교는 구글 사이트라는 어떤 홈페이지 형식의 도구와 클래스룸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수업의 준비 과정, 그리고 수업의 진행, 어떤 흐름과 구성, 그 다음에 사용된 도구와 자료들, 주로 구글 툴즈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반응과 피드백,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글 사이트와 클래스룸을 선택하게 된 배경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에 흐름이 좀 있어야겠다. 단순히 과제 제시만 하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흐름이 없고 진짜 수업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입하고 전개 혹은 학생 활동 발달 마무리 같은 이런 흐름이 있는 수업을 좀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업 도구로 구글 사이트가 좀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짧은 호흡의 수업이 온라인에서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시적 피드백 또는 학생의 반응, 그리고 취합과 누적까지 할 수 있는 도구를 좀 선택해 보자. 또한 레벨업 하듯이 어떤 단계를 건너뛰듯이 게임처럼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업을 좀 구성해 보자.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만한 다양한 컨텐츠, 하지만 이 컨텐츠를 묶어서 한 번에 제시할 수 있는 원 플랫폼을 좀 구성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비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보평중은 뭐 운이 좋게도 G Suite for Education이라는 시스템을 작년에 미리 도입을 해서 계정 발급 및 교직원 연수가 코로나 사태 직전에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툴을 정할 때 구글 클래스룸으로 빠르게 방향을 정할 수 있었고요. 어떤 온라인의 도구보다는 교과 본질을 좀 살리고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온라인 계약 이전부터 구글 사이트로 학생들한테 체육 수업을 제공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계약 수업 일수 등 어떤 권한이나 의무, 책임감이 따름에 따라서 구글 클래스룸을 같이 제공해서 온라인 계약과 맞춰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체육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사이트의 도구, 어떤 구성 같은 거는 미리미리 확인을 했었고요. 온라인으로 줌 화상회의라든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과와 효율을 잡아라. 학생에게는 효과적이면서도 교사에게는 최대한 효율적인, 너무 소요가 커서 교사가 먼저 지치지 않도록 이런 방향성을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보시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각 차시별, 날짜별 차시와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홈페이지식으로 안내하는 게 학생들한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이트의 운영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이트고 왜 구글 클래스룸이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선 온라인 계약 이전에 학생들한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너희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해라. 그래서 구글 사이트 보평체육하자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고요. 어떤 맥락이 있으면서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 원 플랫폼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툴이었는데요. 구글 설문지라든가 문서, 시트, 그리고 유튜브 등을 한 곳에 모아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클래스룸은 이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저희가 온라인 계약과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강력한 수업 도구죠. 학생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과제 제출, 평가 등 다양한 도구들을 한 교실 온라인 클래스룸 안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체육 수업에 특화되어 있는 도구인데요. 과정과 성장 평가, 이런 학생들의 누적, 이런 성장 정도를 확인하면서 계속 쌓아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이 사이트와 클래스룸을 선택하게 된 두 가지 큰 키워드입니다. 적극적 제공, 관리의 편의성. 사이트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6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하자라는 툴은 차시별의 수업 내용, 체계적인 수업의 흐름을 제시하게끔 안내가 되어 있고요. 체력 테스트, 학생이 집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재구성한 체력 테스트 시스템을 통해서 방과후 운동이라든가 개별화 시스템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자신의 레벨을 체크한 다음에 이 방과후 운동으로 돌아가서 좀 더 전문적인 유튜버들이라든가 전문 운동선수의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학생들 즉시적인 피드백 되게 좋아하잖아요, 게임처럼. 그래서 카우 챌린지라고 해서
이때 우리가 배웠던 어떤 태도나 지식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건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조금의 경쟁심을 가지고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계속 도전함으로써 효과를 좀 높이도록 했습니다. 보평 체육 랭킹, 그래서 오늘 배운 운동의 개수나 이런 자기 자신의 실력, 어떤 능력 등을 설문지로 조사를 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시트에 뜨도록, 랭킹으로 뜨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나에 대한 자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지만 타임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시야를 넓힌다면 학교 간,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와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면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의 게시판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걸 통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6가지로 대표적으로 지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6가지 정도 있었어요.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함께 학습하자. 좋은 유튜버 영상이 많죠. 하지만 결국엔 학생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웠을 때 가장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 혹은 우리 학교 선생님에게 배웠을 때 효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직접 촬영하자 꼭. 다음에 수업을 나누고 서로에게 피드백 받게 하자. 수행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교사 피드백도 있겠지만 학생 피드백도 있을 수 있게 형태를 잡음으로써 좀 수업을 나누자. 의견을 서로가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걸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게 하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학생들과 친숙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리듬 트레이닝, 타바타 운동, 건강 운동, 그리고 학습지나 이런 것들도 모두 집에서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오프라인 계약 수업과 연관시키자. 지금 체육은 수행평가를 실질적으로 영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오프라인 계약 수업에서도 연관되도록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활용된 학습지 같은 것들은 계약 후에 어떤 수업의 자료로서 학생의 누적 포트폴리오로서 활용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다양한 피드백을 받도록 하자라는 것은 교사와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서로 간의 피드백, 또는 학교 간 학교, 그리고 자기 피드백 등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과제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한 이런 개인의 과제나 성장 그리고 자료들을 누적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결과로 보고 성장 과정 평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짜보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차시는 준비운동과 본운동, 그 다음에 지식태도 전술교육, 그 다음에 보평 랭킹, 도전 및 확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준비운동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재미 위주의 단계별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운동은 처음에 배운 활동과 활동들이 쌓여서 마지막 차시에는 종합되어서 평가될 수 있도록 약간 빌드업 한다 그러죠. 단계를 쌓아가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워크시트나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누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그럴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평 랭킹을 활용을 통해서 도전의 의미를 좀 최대한 살려보고 집에서 혼자 하고 있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내가 누군가와 경쟁하고 도전할 수 있고 과거의 나에게도 도전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평 체육하자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과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에 모두 최적화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체육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에서 체육 수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듯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선생님의 인사말과 오늘 할 운동들을 글로 제시하고요. 스텝에 따라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거북목 교정 스트레칭인데 저번에는 이제 뭐 아무 노래 챌린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따라하면서 학생들도 좀 따라할 수 있도록 같이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자료, 그다음에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준비 운동을 이렇게 하자,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리듬 트레이닝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리듬 트레이닝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글들을 적어놓고 밑에 영상은 직접 선생님들이 나온 영상, 직접 찍은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을 최대한 감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실기 자료는 선생님들이 직접 찍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찍을지를 같이 설계하고 학생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을 법한 운동들로 최대한 구성을 해서 찍어봤습니다. 이 리듬 트레이닝도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좀 학생들이 리듬이나 박자를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학생들 피드백이 오늘 200건 정도 3학년 전체에서 들어왔는데요. 대부분 찌뿌둥했던 몸을 움직여서 좋았다라든가 리듬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갔던 것이 얼른 체육을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모든 한차시 수업은 이렇게 준비운동, 본운동, 그다음에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인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평가를 위해서 매 차시 타바타 8동작을 실행하고 클래스룸에 업데이트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체력 테스트 칸으로 가보시면 학생이 자신의 체력을 좀 직접 선생님이 재구성한 걸로 체크해보고, 그리고 5개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다 그러면 레벨 1으로 이동하고요. 2개다 그러면 레벨 3로 이동을 합니다. 2로 이동을 합니다. 5개 다 체크할 수 있는 학생은 이렇게 밑에를 클릭해서 레벨 5 방과 후 맞춤 활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동해 보면은 일반 운동보다는 조금 어려운 타바타 운동이라든가 워크아웃 플랜을 교사들이 제시를 해놨습니다. 사이트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차후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수 있는 보평 채용 랭킹이라든가 그리고 체육 일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 하루를 마무리해보고 교사는 이런 일기를 모아서 다시 익명으로 다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서로 다른 피드백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3줄 일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길게 쓸 필요 없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다짐 정도를 적어서 꾸준히 자신의 성과나 행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것들은 교사가 다 시트로 모아서 솔팅 작업을 거친 다음에 개학 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줄 생각입니다. 건의사항을 통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있겠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수업에 대한 과정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룸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학생이 제출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클래스룸에서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듬 트레이닝에서 이렇게 타바타 영상을 제출하게끔 하면은, 결국에는 교사는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구글 문서를 통해서 학생들과 동일한 문서의 내용, 명언 같은 거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댓글 기능을 통해서 내가 쓴 의견을 교사도 피드백을 줄 수 있지만 학생들끼리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본운동, 보평 챌린지라고 해서 오늘 배운 운동들을 이렇게 영상이나 교사들이 설명하는 영상, 그림 설명을 통해서 또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교사가 직접 촬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아는 선생님이 나오면 조금 더 재밌잖아요. 집중해서 보게 되고, 아무리 유명한 유튜버의 운동이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국가대표보다 우리한테 배웠을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웠을 때 더 잘 배운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학교 교사의 재구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배운 운동을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까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설문지에 적게 되면 자동으로 시트에 연계가 돼서 개인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학급과 학급의 수준, 그 다음에 다른 학교와 어떤 연계가 된다면 학교와 학교 간의 수준도 비교해 볼 수 있겠다. 학생한테 줄 수 있는 동기부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어떤 학생한테 뭐가 딱 맞다라고 하나씩 정하지 못하잖아요. 이 형태들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학생들을 좀 더 온라인 학습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을 체크한 뒤에 방과 후 어떤 개별화 교육과정 제공을 위해서도 이런 칸을 만들어서 좀 부족한 학생, 내가 제시한 것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서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클래스룸을 통해서는 과정 성적, 그릿, 지속적인 열정을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클래스룸 툴에다가 홈 트레이닝한 영상들을 누적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G-Suite 에듀케이션을 쓰면은 이런 용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상을 10개를 올리든 100개를 올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보면 지금 플랭크 과제를 10개 이렇게 내면서 학생은 이런 운동 과정에 대해서 교사한테 제출을 하게 되고요. 교사는 이런 자세라든가 지속적인 참여 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클래스룸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누적되어서 저장이 돼 있는다. 학생의 1년 혹은 한 달의 교육 과정이 모두 포트폴리오로 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과정, 피드백, 그리고 얼마나 늘었는지 성장,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영상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형태의 첨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에서 모두 다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학생별 자동으로 사본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개별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누적하는 포트폴리오 과정 평가, 결국엔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왔을 때 학생들한테 더 좋은 효과로 남는 것 같아요. 학생 피드백은 결국에는 클래스룸을 통한 1대1 비공개 피드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사이트의 게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피드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익명의 피드백이지만 죄송합니다. 사이트 게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피드백해서 익명의 피드백이지만 그 수행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시트 같은 거를 통해서 학생과 교사, 다른 학교 학생까지도 피드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피드백을 얼마나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주느냐가 어떤 학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형태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클래스룸을 통해서 이렇게 누적 피드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설문지 답안을 기초로 한 공개 피드백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평 챌린지를 통한 내 수행 정도를 다양한 학생과 비교하는 상대적 피드백, 자기 피드백이 줄 수도 있고. 다음에 줌을 활용해서 학생 참여형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체육부 부장 차장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PPT에 선생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영상을 같이 찍고 실시간으로 운동하는 영상도 찍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틀 안에서 최대한 학생을 참여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배들의 경험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시스템을 안내하고 이런 것들은 1학년, 2학년들한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사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희망 학생들에 한해서 같이 운동하는 영상을 찍고 실시간으로 그 영상들을 학생들과 나눔으로써 좀 더 참여를 독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어 봤습니다. 카우 챌린지 많이 활용들 하시잖아요. 어떤 인지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은 설문지 한 번만으로 하기에는 애들이 즉시적 피드백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1등 할 때까지 계속 도전해. 그리고 빨리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집중, 즉각적 피드백, 그리고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완전 학습을 지향하면서 이런 카우 챌린지도 구성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레벨에 맞게, 단계별로 맞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하나하나 단계를 깨나가는 느낌으로 수업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방문자 수가 4,000건이 넘었고요. 과제당 학생들은 교사는 이제 피드백을 전교생한테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과제당. 또한 학생이 응답해서 퀴즈를 맞추고 이런 부분들도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으로 조금 더 온라인 수업을 질 높게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전에는 사이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교사들의 의지가 있었고요. 온라인 개학 초기에는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을 관리하면서 이제 게시를 하겠다. 또한 온라인 개학에 적응한 뒤로는 사이트와 클래스룸, 흐름과 관리 모두를 갖춰가겠다라는 방향을 잡았어요. 다음에 오프라인 개학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온라인 학습의 연결선상으로 봐서 수행평가, 종목별, 분리수업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학습들을 미리미리 온라인에서 쌓아서 오프라인을 개학해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보평중학교 구글 사이트와 클래스룸을 활용한 체육 수업 사례 안내를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통화 메신저나 밑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